저에게는 멘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 전에 이제 천연치유를 하셨던 분이고 제가 그분의 삶을 보고 또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끼치는지를 보게 됐고 이제 제 전에 이 일을 하셨던 분은 이문현 회장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또 환자를 대할 때 정말 그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환자에게 치근한 마음을 가졌어요. 많은 동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또 그 환자가 질병의 증상만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씩 나아지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처음에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저는 원래 이제 모델 일을 했었고 제가 하던 모델 일은 주로 런웨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 패션 매거진이죠. 이런 모델 일을 하면서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제가 그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제 아내를 통해서 이문현 회장님이 제 장인어른이세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물든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사들은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미국에서도 환자를 많이 본다 한들 한 15분, 20분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이문현 회장님은 그 환자에게 얘기를 할 때 엄청 바쁘셨는데도 3시간, 4시간 시간을 내서 그 환자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가 된 것 같아요. 감동이 됐고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모델 일을 할 때만 해도 저는 중졸이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학교를 갖게 됐고 근데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학교를 오랫동안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씩 다시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미국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관문이 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대 문턱이 정말 높고 미국에서는 정말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의대에 가서 실패를 맛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간다는 것은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도 저를 그 시절에 모델할 때 알던 사람들이 제가 의사가 됐다라는 걸 알면 지금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제 제가 의대를 간 곳은 남가주에 있는 로마린다라는 의대예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죠. 미국 내에서는 아주 레퓨테이션이 좋고 좋은 대학인데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한국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아는 곳에 가서 전공의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게 됐고 그런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천연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산수, 국어 이런 것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건강하게 사는 법은 우리가 배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그렇다면은 내가 왜 아프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 몸이 어떠한 법칙하에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질병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복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방법은 거기에서 붙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방법을 먼저 알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질병이 해결되는 거는 상당히 리밋이 있어요. 우리가 방법론적인 쪽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천연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체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천연치유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대사예요. 세포의 대사인데 세포가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영양소와 산소와 에너지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듯이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양소와 산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산소는 우리가 흡입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장으로 가서 간으로 가서 쓸 수 있는 영양소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가 아니라 그 세포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피고 그 피가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모세혈관이죠. 동맥도 아니고 정맥도 아니에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큰 도로고 정맥은 모세혈관에서 대사를 하고 난 그 후에 여러 가지 찌꺼기와 이런 것들을 다시 걸러 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피와 그 피가 세포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가 대사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혈액순환과 그리고 세포가 대사할 수 있는 효소 그리고 또 세포가 대사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세혈관을 통한 피의 영양소와 산소가 없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질병화됐다 또는 노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2017년도에 나온 랜셋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195개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만성 질병이 창궐하는지에 대해서 영양학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그 논문이 도달한 결과는 씨앗과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병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또 같은 연도에 2017년도에 자마, 미국의 이제 자마라는 의학지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왜 이렇게 당뇨에 많고 심혈관 질환이 많은지에 대해서 봤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이러한 미네랄의 결핍, 즉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먹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아미노산이나 좋은 오메가3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주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 반대로 고기를 먹고 가공육을 먹고 나트륨을,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게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 논문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식생활이죠.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영양의 결핍이 와요. 우리 세포가 첫 번째 생존을 해야지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양소와 산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연구를 보면은 절대 우리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모자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상한 양을 섭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세포가 정말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한 영양이 있는데 세포가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효소예요. 효소의 재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세포가 그럼 생존을 했어요. 그렇죠?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그러면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천연치유의 식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인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방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상당히 국한된 것에 불과해요.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오면은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3주 동안 배우게 돼요. 참가자들이 듣고 이제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래서 병에 걸린 거네. 이렇게 되면 이제 회복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방법이 붙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우리 인체의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내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를 알게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질병을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보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방법대로 해서 낫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또 병에 떠걸려요. 그래서 한 번만 질병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팠던 몸에서 완전히 회복을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겠죠. 그게 이제 항노화가 되는 거겠죠. 조성노화는 노화를 줄인다는 것이고 항노화는 다시 젊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오면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돼요. 밑에서부터 검은 머리가 올라오는 환자들이 있고 어떤 환자들은 그냥 한꺼번에 흰머리가 검해져요. 가장 최근의 케이스는 췌장암 4기 환자분이세요. 췌장암은 아주 힘든 암이고 사망률이 엄청 높고 5년 생존율 또한 5% 미만인 암이고 솔직히 4기 췌장암은 전부 다 죽어요. 이제 이분이 맨 처음에 올 때는 항암을 오래 하고 오셨기 때문에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여성분인데 나이가 70대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 머리가 나는데 검정색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대신데 그전에는 머리도 없었고 원래 컸었는데 근데 지금은 몇 주 전에 뵀는데 완전히 검은 머리가 되게 길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컨디션도 최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항암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압박골절이 있었어요. 이 항암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골다공증이죠. 그런데 그분은 딱 2주 만에 걷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압박골절이 회복이 되는 것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필요한 영양이 뭘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영양은 어떠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아니라 뼈의 가장 핵심 구성인 칼슘이에요. 그분이 했던 건 뭐냐면은 칼슘이 많이 들어간 채소와 칼슘이 많이 들어간 씨앗을 많이 먹고 소화 기능이 받쳐주는 한 최대한 공급을 했고 그 안에 있는 칼슘이 흡수되도록 햇볕을 많이 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부러졌을 때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양도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혈액순환이에요. 우리가 뼈가 부러진 게 보면은 뼈가 이렇게 두 가지 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뼈도 세포예요. 세포가 자라고 세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뼈가 회복하는 걸 보면은 세포들이 먼저 만들어내지지만은 그 사이사이로 모세혈관이 가서 모세혈관이 이어질 때 이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센터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모세혈관이 재생할 수 있는 영양과 환경을 만들어줄 때 가장 큰 빠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독소가 있어요. 이 독소는 활성산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염증의 원인이 되는 이 염증 물질들 그리고 뭐 석회, 점액질, 이물질, 또 지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이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됐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밖에서 중재를 해서 음식을 통해서 해주는 해독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이 많이 필요하고, 독소는 우리의 입으로 공급이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독소에 피해를 입는 것은 소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질병의 한 95%가 소화기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환자분들의 소화기는 많이 나빠져 있어요. 처음에 음식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소화기를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소화기에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소화를 못한 음식이 흡수되지 못하고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독소도 있을 것이고, 그럼 또 그 독소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간이라는 해독기관이 있는데 그 해독기관이 나중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 그 독소가 우리 몸으로 퍼지게 되고, 피 속에 있는 독소는 혈액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파괴를 일으켜요. 그래서 독소는 독소를 또 만들고 그렇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소와의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독소는 만들어지지,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지. 영양소와 산소는 결핍이 되지, 독소는 또 계속해서 쌓이지. 그나마 영양소와 산소를 받을 수 있는 모세혈관은 점점 막혀가지. 그럼 세포는 점점 대사할 수 없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 그러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 중재, 생활습관적인 중재가 저희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은 지식이 있으므로 계몽이 되는 것도 있고, 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변화, 또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면서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건강을 바라보는 눈들과 그걸 바라보는 생각이나 정신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이제 레몬즙이에요. 이 레몬이라는 것은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유기산을 하는 일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어왔던 음식으로 통한 석회나 점액질, 이물질, 지방들이 모세혈관을 막고 있고, 이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것이 유기산이에요. 그 유기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레몬인데, 근데 레몬에는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이나 징크가 있고, 또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어요. 혈액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독소는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레몬이고, 우리 모세혈관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레몬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레몬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찍은 유튜브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몬즙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아플 때는 소화기부터 아파요. 질병의 경로는 소화기, 그 다음에 간, 그리고 온몸인데, 그렇다면은 이 레몬을 잘 먹지 못하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레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레몬을 먹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레몬보다는 오렌지 주스로 시작을 하면 아주 좋아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첨가당이 없는 오렌지 주스를 먹어야 돼요.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속이 많이 쓰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침, 점심, 저녁에 공복에 딱 1시간 전에 오렌지즙을 집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200cc를 1시간 전에 먹어라. 하루에 3번.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당이 있고 오렌지는 산인데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고 한 번만 해보고 일주일에 통화를 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대요. 일주일 딱 하고 나서 전화가 와서 그분이 저한테 속쓰림이야, 완전히 없어졌대요. 자기를 15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괴롭히던 속쓰림인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없어질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설명을 했죠.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위는 산도가 2예요. pH가 2예요. 그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소화를 시키기도 하지만은 이제 뭐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녹여서 없앨 수 있는 산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그 산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산과 산을 더해버리면은, 오렌지도 산이잖아요. 레몬도 산인데 이걸 더해버리면은 더 강산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 몸은 pH 2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알칼리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알칼리가 위염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위염이 있으면은 겔땡땡을 먹어야겠다. 왜냐면 겔땡땡은 알칼리가 강한 음식, 강한 약이에요. 알칼리가 들어가면은 딱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산과 알칼리가 더해지면은 중성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오히려 다시 산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시 산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산이 다시 위험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겔땡땡을 드시는 분들은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위험이 낫지 않아요. 하지만 인체의 원리에 맞게끔 산을 더 먹는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상식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체의 원리 하면 이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레몬즙을 먹어보고
또 시작할 때는 레몬만 먹지 말고 레몬즙을 한 50cc를 내서 온수 따뜻한 물 200cc를 더하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다. 그럼 오렌지즙을 하루에 3번 먹어보고. 그건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각자의 질병에 맞게끔 필요한 영양들이 더 많은 필요한 영양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환자분의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거는 이제 임상과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축적이 된 거죠. 신장과 간에 이제 부담이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농축이 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농축을 한번 설명을 해봐야 돼요. 농축이라는 것은 점점 물이 없어진다는 것을 농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없고 에너지나 어떠한 영양이 결핍이 된다는, 엑기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홍삼 엑기스라는 것은 홍삼을 계속 따라서 물을 다 놀려보내고 그 안에 있는 영양만 엑기스로 담는 건데 우리가 녹즙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녹즙은 우리가 짜면 짤수록 물이 더 많아져요. 그것은 농축의 반대 개념인 희석이에요. 녹즙은 희석된 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녹즙을 먹고 간이 나빠졌다 이런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즙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떠한 약초의 즙이나 칡즙, 안 그러면 약초, 약간의 독성이 있는 간에 직접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즙을 먹은 케이스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수많은 논문을 살펴봐도 채소즙과 가즙을 먹고 간에 부담이 왔거나 간에 병변이 생겼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장이 나빠질 때는 신장에서는 칼륨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신장이 나빠졌다는 것은 그 기능을 한번 잃었다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채소를 먹게 된다면 이 채소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칼륨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된다면 우리 심장이 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인체 원리에 맞게끔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지만이 신장이 회복이 되지만 그 먹는 방법에 의해서는 꼭 저와 상담을 하고 위험 부담 없이 먹는 게 꼭 필요해요. 그렇게 저와 상담을 하고 저희 센터에 입소해서 할 때는 신장 환자들이 투석을 앞두고 있던 환자들이 정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의 원리에 맞게끔 그리고 불필요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아예 없애버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지만이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먹어줘야 돼요. 하지만 이 먹을 때 칼륨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양을 같이 먹어주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칼륨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으면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복을 해 나가는 거죠. 육식과 가공육은 수많은 논문들이 강력한 발암물질과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는 강해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 고기 먹는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매일 먹는 게 되고 그게 주식이 되고 거기에 가공육까지 있다면은 많은 논문이 얘기하듯이 염증의 원인이 되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에 악을 끼쳐요. 그렇다면은 벌써 내가 질병에 걸려왔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독소와의 싸움에서도 열심히 싸워야지 이기는 판국인데 거기에 또 독소의 원인을 제공해 준다면 그 싸움은 더 힘든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서 보면은 이제 가공육과 육류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고 그 대신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콩이나 두부 또는 버섯 이런 것들을 먹죠. 정신적인 변화는 강해요. 요즘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의 기능 저하예요. 이 내신경세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이 내신경세포도 우리 장의세포나 아니면 위의세포와 같이 똑같이 일을 해요.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생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 세포에서 내신경세포에서의 생존과 신진대사 핵심은 이 우리 다른 세포와는 약간 달라요. 내신경세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내신경세포가 있고 중간에 시냅스라는 게 존재해요. 그 시냅스 사이에 내신경세포 A에서 만든 내신경 전달 물질을 B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돼요. 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죽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내신경세포 A에서 내신경세포 B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고 다시 받아들일 때 꼭 필요한 영양이 칼슘이에요.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칼슘이 결핍이 된 식생활 습관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내신경세포는 점점 병들어가겠죠. 센터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 칼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거를 대량적으로 공급하고 몸에서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우선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또 이 칼슘은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피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피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활력을 찾아요. 그래서 센터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 보면은 전부 다 무기력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몸에 힘이 없고
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활력이 돋기 시작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맑아지면서 우울했던 것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좋아지고, 불안증도 좋아지고, 또 간이 나쁘기 때문에 대사가 늦어서 식욕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몸이 일을 해야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달라 그러는데, 대사가 세포들이 죽고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욕도 별로 없어요. 특히 아침은 더욱더 안 먹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몸은 나빠지는데, 저희 센터 오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식욕이 왕성해지고, 활력이 돋고,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불면증도 해결되고.